어찌 보면 저도 매번 읽는 패턴이 비슷한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네요. 안녕하세요. 후스토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면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에 관해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직 결론을 낸 것은 아니지만 저도 한 명의 개미로서 돈을 잃어가며 왜 잃게 되었는지 고민을 해본 결과 제가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한 행동들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 작년은 엄청난 하락 후 말도 안 되는 상승폭을 보여주었기에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온 개미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개미는 주식으로 돈을 잘 벌지 못합니다. 주식을 하는 이유가 은행에 저금하는 것보다 큰 수익을 내기 위함인데 관련 통계를 살펴본다면 약 40%의 인원은 원금을 지키지 못했고 50%는 투자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은행 이자보다 조금 나은 수익을, 나머지 10% 인원만이 주식으로서 유의미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90% 인원에 포함되어 있는 일개 개미로서 제가 느낀 점과 다짐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다짐은 뇌동매매하지 말자입니다. 뇌동매매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자성어인 부화내동에서 유래된 단어 같은데요. 자신의 소신이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 매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경험을 해보신 매매 방법이실 텐데 순간 빨갛게 춤추는 양봉을 보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손이 나가고 손해를 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뇌동매매는 급등주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호재성 기사가 뜨거나 자신의 검색식을 통해 알게 되기도 하고 또는 관심 있게 지켜보던 종목을 조금 더 싸게 사기 위해 조금만 더 빠지면 매매하자 라는 생각을 한 종목이 어느 날 갑자기 치솟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특히 관심 있게 지켜보던 종목을 매수하지 못하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냥 보내주기가 뭔가 아쉬운 순간이 발생하고 자신도 모르게 매수 주문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에 올라타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급등을 한 만큼 급락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떨어져도 초조해지게 되고 쉽게 손절을 하게 됩니다. 손절 이후 다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멘탈을 지키기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후 뇌동매매를 시작하며 순식간에 큰 돈을 잃기 쉽습니다. 따라서 급등하는 종목을 올라탈 때에는 정확한 매매 계획을 정하고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짐은 종목 간 비중을 유지하자입니다. 투자를 할 때의 기본은 리스크 분산이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다양한 종목 간 비중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것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종목 간 밸런스가 깨져 있는 제 계좌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손실을 보고 나면 그 손실을 한 방에 메꿀 생각에 평소보다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런 종목에 물리게 되는 날에는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만약 추가 하락이 지속된다면 다른 포트폴리오에서의 모든 수익을 단 한 종목이 집어삼키게 되고 물을 타는 순간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집중이 된 이후부터는 기도 메타가 시작되는데요.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만회할 수도 없고 모든 하락을 정통으로 맞게 됩니다. 이 상황을 탈출할 방법은 손절과 존버 두 가지뿐인데요. 손절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짜잘하게 벌었던 모든 수익을 날리게 되고 손절을 하지 않게 된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끝없는 기다림이 시작되게 되죠. 주식 계좌가 꼴보기 싫어져 새 계좌를 파게 되는 대표적인 예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다짐은 한호가에 몰빵하지 말자입니다. 저는 두 번째 다짐에서의 종목 간 밸런스를 지키는 것에 약간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종목을 진입할 때 조금씩 나누어 진입을 하기보다 한 호가에 한 방에 진입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물론 운이 좋게 최저점에서 몰빵 매수를 하게 된다면 큰 수익이 발생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기에
일단 물리고 시작하는 종목이 꽤 많습니다. 저는 현재 한 종목당 1000만원씩 매수를 하는데 이 1000만원어치를 찍기 전까지 뭔가 불안합니다. 다른 종목들처럼 금액을 어서 채워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있는지 전부 매수를 해야만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자꾸 바닥에서 매매를 하려는 생각이 들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슈팅을 쏘고 날아가죠. 그래서 일단 정찰병을 보내는 연습을 하고는 있지만 길어봐야 며칠 아니면 목표 금액이 매수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이 날 때에는 조금씩 분할 매도를 꽤 잘하는 편이지만 물린 종목을 손절할 때에는 한호가에 다 던질 때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종목이 꼴보기 싫어서인 것 같고 마이너스가 찍힌 계좌를 계속 보느니 한 방에 없애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지 라는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몰빵 손절을 하게 된다면 손절 당시에는 후련하지만 제 물량을 받아내고 그대로 반등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때 멘탈에 금이 가게 되죠.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계적인 분할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을 과신하지 말자입니다.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자라는 명언이 있죠. 종목과 사랑에 빠진다면 정확한 판단과 대응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종목에 대한 과도한 확신 때문에 수익을 보더라도 팔지 못하고 악재와 함께 주가가 하락하는 순간에도 추가 매수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해야 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종목은 반드시 오를 거야 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직접 공부를 해서 좋은 종목을 발견했더라도 시장에 공개된 정보 속에서만 좋은 종목일 수도 있고 미래에 반드시 오를 종목이라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시장의 관심과 동떨어져 지속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지는 주가를 보며 아니 도대체 이게 왜 떨어지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시장은 저의 생각대로 가지 않기에 소가리를 지속하고 애증의 관계로 남게 됩니다. 손절도 못하고 추매만 하다 보면 어느새 종목 간 밸런스는 깨져 있고 기도매매로 들어가게 되죠. 주식시장에서는 종목에 대한 과도한 확신이 아닌 정확하고 냉철한 판단만이 수익을 안겨다 주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욕심 부리지 말자입니다.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10만원으로 투자를 했었고 그날 운이 좋게 5천원을 수익 냈습니다. 당시 하루 5천원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고 만족하며 주식 투자를 하게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지금은 주식을 사자마자 수수료 때문에 손실로 잡히는 금액이 몇만 원에 달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대학생이고 지금은 직장인이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돈에 대해 무뎌진 것 같습니다. 적은 수익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기다리다 손절을 하는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적은 수익도 계속 쌓아가면 큰 돈인데 기다리다 음전하고 조금만 더를 외치다 본전에 정리를 하는 등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보유하던 한 종목이 10%대의 급등을 하였지만 더 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팔지 못하고 결국 음전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시 주식시장에 처음 발을 들였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적은 수익에도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마지막 다짐은 길게 보자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한 최저점으로부터 코스피 지수는 2배를 넘게 반등했습니다. 개별 종목을 아무거나 잡고 가만히 있었어도 3, 4배는 우스웠죠. 하지만 제 계좌는 그런 수익률을 보이지 못합니다. 고작 해봐야 15%의 수익을 냈습니다. 분명 한 종목에 가만히 있었다면 300%가 넘는 수익인데 이곳저곳 머리를 쓰며 매매하다 보니 손해진 돈은 귀엽기만 하네요. 결국 승자는 저와 같이 이곳저곳을 열심히 분석하며 매매했던 사람이 아닌 한 종목의 믿음을 가지고 길게 투자한 투자자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당일 혹은 2, 3일의 스윙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길게 1년 이상으로 바라본다면 충분한 저평가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하루 이틀 단기 수익률을 누적하여 총 수익률로 비교를 해보면 버는 것만큼 잃는 것이 많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상승보다 못한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앞으로 장기적인 접근을 하려 합니다. 이 테마 저 테마 왔다 갔다 하며 당시에는 많이 번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다림이라는 것을 배우고 조급해하지 않고 멀리 보는 것을 노력해 보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명의 개미로서 제가 느꼈던 점들과 저의 다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상기를 해 주었지만 아마 잘 지켜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하는 다짐들은 제가 수년 전에도 다짐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년 전보다는 실수를 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발전이 있었던 것 같네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며 세웠던 자신만의 투자 계획이나 원칙들이 있으실 텐데 잘 지키고 계신가요? 아마 사람이란 동물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 감정 변화에 휘둘려 잘 지키지 못하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자신이 세웠던 매매 원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어찌 보면 저도 매번 잃는 패턴이 비슷한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네요. 매매를 할 때마다 한 번씩 더 되뇌이며 매매를 해보아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회가 없는 그날까지 후구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